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오늘의 뉴스는 뭐가 있는지 또 한번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은 상금이 무려 456억이나 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금을 떼야 됩니다. 세금을 떼면은 얼마나 떼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끼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원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증권사는 강세장을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시각을 조금 바꿨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프랜차이즈는 과연 어딜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원전 사용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네요. 어떠한 뉴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 4.3% 유지.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률은 5.9%로 소폭 하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도 7.0에서 6.0으로 줄였고요. 선진국도 5.6에서 5.2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은 4.3에서 4.3 동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요인은 백신 접종률 확대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추경 집행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백신 접종률은 지난 5월 11.2%에서 벌써 76%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월은 29.7%, 8월은 34.8%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성장률 전망이 유지가 됐다고 하네요. 자, 다음 뉴스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 3,500까지 간다던 증권사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시각이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당분간은 조정을 대비해야.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거는 증권사라고, 그리고 전문가라고,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한 슈퍼개미라고 전부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플러스 설령 이렇게 틀리더라도 그러한 시각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식 자체가 아무도 예측 못하고 정말 어려운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어쨌든 어떠한 주식이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내리는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쌓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비슷한 흐름이 왔을 때 그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지난 금융위기 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다시 회복을 했죠. 만약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 폭락 때 많은 분들이 줍줍 타이밍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야, 이제 세상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다 팔고 손실만 극대화하고 주식시장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게 우리에게 데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투자에는 또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어떠한 시각이 바뀌었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코스피가 회복하기 시작해 연말에는 최대 3,50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했던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물가 상승 충격이 생각보다 더 크고 조기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최근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코스피 3000이 붕괴된 현재 조정 장세가 길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릴 수 있다며 당분간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것을 주요 투자 전략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단 한 달 만에 많이 바뀌었죠.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불과 9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빠졌다는 겁니다. 관망 내지는 비중 축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코스피 예상 밴드로 2930에서 3250선을 제시했고요. 그런데 대신증권연구원은 추세 반전의 시점을 올해 4분기가 아닌 내년 1분기나 2분기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추세 반전의 시점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내년 1분기 후반이나 2분기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2년 상반기 중 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위기관리 그리고 수익률 지키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이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추세 반전의 시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야, 그러면은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 그때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스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박스 하단을 지금 뚫을까 말까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사실 조금 뚫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 반전의 시점이라는 거는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을 말하지 박스권 안에서 다시 오르는 걸 추세 반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지금부터 주식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은 만들되 대세 상승까지는 내년 1분기나 2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는 한 3100에서 3200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쯤이 되면 본전 가까이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종목에 따라, 그 다음에 현금 비중에 따라 오히려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각을 보자면 만약 올해 4분기에 주가가 쭉쭉 올라서 3100에서 3200까지 올라간다면 야, 대세 상승장이 이제 오나보다, 계속 들고 가자, 이러한 시각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투자 타이밍을 조금 짧게 트레이딩을 하자, 이러한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기르분들이 딱 이게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 증권사든 아니면 전문가든 전부 다 맞출 순 없구나, 이 사람들도 무조건 틀리긴 하는구나.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도 증권가에서 뭔가를 딱 말할 때 100% 무조건 야, 증권가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맞겠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거기에 야, 이건 맞는 말이다, 이건 타당해,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길이 또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증권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시각을 전부 다 공부를 해서 어떠한 시각이 가장 타당성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지 기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부터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코로나19에 집콕했던 아이들, 결국 비만이 고혈압된다. 최근 들어 아이들에게 비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에 따른 고혈압까지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자녀가 있으신 기리분들은 한번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혈압은 성인은 물론이고 소아 청소년에게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등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분석 결과를 보자면 초등학교 1학년 경우 비만 그룹이 무려 16%나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고혈압 의심 비율이 5.9%로 정상 그룹의 1.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학년에는 비만이 더 많습니다. 19.5%. 5명 중에 1명은 비만이란 거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고혈압 의심 비율이 11.9%로 정상 그룹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이러한 말이 생겼죠. 저 길이 또 조금 확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거를 웃고 넘길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아 비만이 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비만이 되면은 고혈압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기름들도 주변에 약간 좀 찌셨는데 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가 있다면은 혈압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다짜고짜 야, 너 살 많이 쪘다, 고혈압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뉴스입니다. 프랜차이즈 양극화, 편의점 치킨 뜨고 화장품 교육 지고. 지난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4,500개 이상 증가했지만 매출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가맹점 늘었는데 매출은 제자리니까 전부 다 나눠 먹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평균 매출은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편의점 치킨,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는 증가세가 뚜렷했지만 화장품, 교육,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등 업종별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위 프랜차이즈 중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외식 브랜드 쿠우쿠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17억 3,036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등인데 2019년 매출보다는 무려 41%나 급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액이 가장 높은 거는 보통 쿠우쿠가 저 길이 또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정말 옛날에 가본 것 같습니다. 매장 자체가 조금 큰 편이죠. 그러다 보니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이소, 풀무원 냉장, 준호 헤어, 버거킹 등도 평균 매출 10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준호 헤어랑 버거킹 같은 경우는 야, 매장이 그렇게 큰가 싶긴 한데 평균 매출 10억 원을 넘겼다는 것도 진짜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지난해 커피 음료업의 신규 개점률은 21.8%로 유일하게 20% 이상을 기록했고요. 이어 주점, 오락, 치킨, 편의점, 한식이 신규 개점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반면 폐점률은 화장품이 가장 높았습니다. 25.7%.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육, 안경, 외국식,
주점 등의 업종 폐업률도 10% 이상을 나타낸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로 그렇게 난린데도 커피 음료업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카페가 진짜 많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이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야, 저 커피들은 진짜 다들 먹고 사나?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그 다음에 대기업 커피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힌 그러한 기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두 가지의 치료법이 보통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주사를 맞거나 두 번째는 약을 먹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붙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거를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데, 자,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패치가 있고 여기에 미세한 바늘이 있어서 피부를 통해 흡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형 약물인 마이크로 니들이 기존 주사제 경구제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은 기존 약물 전달 기술에 비해 이용 편의성이 높고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약물의 범위가 넓은 만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 니들은 방금 위에서 보신 것처럼 패치 형태의 약물을 몸에 부착한 다음에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의 주사기의 효능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패치의 편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10대 미래 유망 기술로 선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높은 편의성과 안정성 때문인데요. 마이크로 니들은 주사를 맞는 것보다 당연히 통증이 적고요. 그리고 투여 범위의 회복이 빨라 환자의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제형보다 제조 단가가 저렴하고 유통이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당연히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게 나쁜가 그걸 봤더니 마이크로 니들은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피부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각질층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피부를 뚫고 체내에 흡수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아마도 기리분들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바 있을 겁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야, 이건 좀 사기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피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흡수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진 게 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발라도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브랜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먹는 화장품 이러한 단어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예를 들어 피부의 바깥쪽은 기름이 많은 지용성, 안쪽은 수분으로 차있는 수용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이크로 니들을 이렇게 딱 붙여도 기름에 잘 녹는 약물은 안쪽을 뚫지 못하고 그리고 물에 잘 녹는 약물은 바깥쪽 부분을 통과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마이크로 니들은 화장품 제품 위주로 개발 중인데요. 의약품 중에는 아직까지는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마이크로 니들을 연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그런 만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아마도 몇 년 지나면은 이제 붙이는 화장품 이러한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부족, 애플도 강타, 아이폰 생산 1000만 개 줄인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애플이 연내 아이폰 13 생산량을 최대 1000만 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말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도 반도체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글로벌 반도체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1% 하락하고 마감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뉴스를 보고 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아이폰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폰 관련주로 꼽히는 LG노텍 오늘 무려 마이너스 5%나 하락하다가 장중에 조금씩 올라와서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한 뉴스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분산 투자를 생활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다음입니다. 홍콩 증시가 오늘 오전장을 휴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태풍 곰파스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 이어 오후장도 오늘 홍콩은 휴장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마크롱 소형 모듈 원전 전기차 등에 41조 원 투자 프랑스 2030. 프랑스가 소형 원자로 전기차, 친환경 항공기 등에 300억 유로, 약 4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우리나라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원전을 사용한다 이러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재밌는 뉴스입니다. 오징어 게임 456억이 내 통장에 딱 왔는데
그런데 진짜로는 456억이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인데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불법성을 없애고 오징어 게임을 그냥 경기로 보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올림픽 같은 게 있겠죠. 그러한 대회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 주최 측은 우선 국세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상금을 우승자에게 줘야 된다고 하네요. 이때 대회 성격에 따라 원천 징수 대상인 소득이 조금 갈린다고 합니다. 길거리를 우리가 지나가다가 캐스팅이 되어서 게임에 참여한다면은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경기라면은 80%는 빼고 20%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과세가 조금 작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얼마를 재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456억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435억이 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금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게임을 마친 이듬해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세를 내야 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받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24억 원을 더 내야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억 넘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었죠. 선택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 해봤던 80%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선택받은 사람만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경비 인정 없이 456억 원 전액을 소득으로 봐서 지방세를 포함해 원천징수 100억 원을 내야 되고 이듬해 종합소득세로 10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반쯤 날라가고 23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가 진짜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불법적인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증여로 줬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증여는 50%의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무려 223억 원이나 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러나 저러나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해도 반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신 효과 나타나나 3일 연휴 지나도 5일째 1000명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000명 이상 나오면서 야 이거 5000명, 10,000명까지 가나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조금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7일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오는 18일부터 다시 바뀔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5일 금요일날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다음 달 되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일부 방역 완화 조치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접종률은 78%, 접종 완료 비율은 무려 60%나 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3분기 실적 전망치 부합, 콘텐츠 본격 강화. 메리츠증권은 KT에 대해서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 올해 배당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금융 커머스에 이어 KT 스튜디오 진위, 유상증자 참여, 현대미디어 인수 등 콘텐츠 역량 강화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2,000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10월부터 다음 달까지는 아마도 배당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깡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배당 시즌이 바로 코앞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처럼 증시가 조금 불안할 때는 만약에 이런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당 받고 내년 되면 올라있겠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반면 주가가 만약 오른다면은 그때는 또 배당을 안 받고 차익만 실현하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에서는 배당 높은 기업 그리고 5% 이상 주는 기업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룹사 중에서는 BC카드와 콘텐츠 부분이 각각 전년 대비 2.6%, 14.8% 성장하며 외형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예상 DPS는 1,600원으로 배당 수익률이 5.2%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KT 최근 들어 장이 좋지 않으면서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조금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평선을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주도 꼭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